누구나 자료 수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사하려고 방을 알아볼 때도 자료 수집을 하고 학교 숙제를 위해서 자료 수집도 하죠. 오늘은 책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영상은 다산북스 출판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나의 생각만으로 두꺼운 책을 다 채워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책 쓰기 결심을 방해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성과가 많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따로 정리해둔 사람이 있다면 손쉽게 책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자료를 모아두지 않았거나 내가 살아온 영역과 상관없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면 더욱더 철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쓴다.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쓰기는 해당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바닥까지 파고들어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책을 세상에 내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책 쓰기의 핵심은 공부입니다. 좋은 컨텐츠란 결국 자료 수집, 공부, 사색을 통한 자기화의 흐름을 가집니다. 이것이 책 쓰기의 모든 것이고 작가의 본질입니다. 직장인들 사이 자기계발의 대가로 불렸던 익숙한 것과의 결별, 필살기를 집필한 고 구본영 작가의 경우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표이사로 기업을 경영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를 하고 좋은 책을 써서 결국 한국 최고의 경영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원고의 질은 올라갑니다. 책 쓰기는 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만 쓴 글은 책이라기보다는 일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프로 수집러가 되어 사색과 함께 버무릴 때 단단한 책이 완성됩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적절한 에피소드, 전후 문맥에 딱 맞는 인용과 발췌글은 책 내용을 흥미롭고 아기자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글감을 온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만들어 수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글감을 모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서, 관련 도서를 읽고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맨 앞장에 이 책의 장단점, 내 책에 활용할 시사점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엑셀 파일에 평점과 함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둡니다. 다음은 클리어 비닐 파일, 100쪽 분량의 대용량이고요. 평소 이메일로 오는 글감이나 받아보는 신문, 관련 동영상 등 좋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스크랩해 둡니다. 온라인에 있는 내용은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해서 되도록 불편하지만 좋은 내용은 종이 형태로 보관해 둡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키워드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SNS, 출퇴근 시간이나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의 글감을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보내놓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에도 수시로 좋은 글을 올려놓고 글쓰기를 할 때 수시로 꺼내서 활용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서점 목차나 평점, 내가 쓰려고 하는 글에 대해 글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관련 장르의 베스트셀러 순으로 검색합니다. 책 소개나 목차, 독자 리뷰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고 현재 독자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독자 궁금증의 공통점을 모아 내가 쓰려는 책에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 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자기계발이나 독서 관련 영상을 많이 보고 통찰을 얻습니다. 좋은 내용은 빠지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내게 보내놓고 별도로 정리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소모임 형태로 만나
그들에게 내가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나갑니다. 직장 동료와는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지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책이 없는 것처럼 도움되지 않는 경험은 없습니다. 특히 글감을 찾기 위한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에서 출발한 학습은 명확한 내적 동기가 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 관련 글감을 수시로 찾아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지니면 어느 순간 훌쩍 자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경험, 내 생각만으로 한 권의 책을 다 써야 한다는 압박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 성장하고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함께 성장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사랑사랑님이 항상 하는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한 글감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도움받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글감을 모으는 게 이것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작심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도 집착이 아니라 호기심과 사랑으로 즐길 수 있다면 이번엔 정말로 습관으로 만들고 진짜 책을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